안녕하세요. IT스템입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 거 한 번씩 보시고 수리하는 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보통 이제 수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쇼트가 나거나 했을 때 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찾는지 이런 거 한 번씩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거 찾는 거, 간단한 거 찾는 거, 뭐 완전히 복잡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촬영해도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찍기가 좀 힘들죠. 예, 오늘 보도도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뭐 다른 거 한 장까지 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부분이고요. 요거는 하나는 이제 이게 산업용 보드예요. 산업용 보드고 HD 620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보드에. 요거는 LE620이라 되어 있고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죠. 전원을 넣으면 잠깐 들어왔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원을 넣으면 아예 임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쇼트 증상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쇼트가 메모리 쪽 이제 전원부 쪽에 쇼트가 간을 이제 뭐 한 번씩 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CPU 주변 쪽에 쇼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제 바로 어느 정도 찾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칩마다, IC마다 종류들마다 조금 찾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뭐, 통상적인 개념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좀 워낙 이렇게, 칩 하나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불량을 찾는다 하더라도 부품 구하기도 조금 힘들죠. 뭐 한 개씩 하는 게 아니라서. 얘는 지금 전원을 넣으면 반응이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제품을 받으면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제 뭐 큰 틀에서 쇼트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이제 측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쇼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트 찾는 방법이 뭐 회로 구성의 모델마다 회로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찾는다는 걸 한번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뭐 틀린 것도 있고 또는 뭐 수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조금 될 만한 영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일반인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쇼트가 나면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얘는 전원을 꽂게 되면 보조 전원을 빼면 뭐 강제로 전원을 인가하면 돌아는 갑니다. 근데 보조 전원을 꼽는 순간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예 안 켜지는 이제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거 찾는 게 우선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테스트기인데 이런 게 일단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 크든 작든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편하게 쇼트를 찾으시려면 이게 계측기마다 조금 틀리거든요. 멀티미터마다 좀 틀린데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밝아서 제가 이 빛이 밝아서 이게 보면 모드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부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는 부저고 쇼트 검사할 때 하는 거고요. 하나는 다이오드 보드거든요. 이게 동시에 같이 되는 모델이 있어요. 다이오드 측정도 되면서 부저까지 같이 되는 이런 테스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붙이면 물죠. 연결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바로 붙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하려니까 조금 이제 이게 개측기 놓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오늘 화면을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뭐 장비가 되게 또 뭐 고사양이 있고 뭐 굉장한 장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뭐 고가의 장비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기본 PC 수리점에서 수리를 할 때 필요한 어느 정도 장비까지만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얘는 우선 이제 쇼트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전기를 꼭 이게 이제 우리 파워를 연결하고 전원을 키면 아예 무반이거나 잠깐 들어왔다 나간다거나 또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보조 전원이 있는 거 꼽아놓고 켰을 때 잠깐 나갔다 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쇼트거든요. 쇼트인데 일단 그래픽 카드는 배제하고요. 이제 이 CPU 쪽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여드리면 되겠지만은 자꾸 데미지를 주면 안 되니까 우선은 이제 전원이 아예 작동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전을 빼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만 가동이 되는 거죠. 화면하고 전혀 안 나오겠죠. CPU에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쪽에 접수가 되면 바로 확인하는 게 멀티메타를 가지고 이 그라운드 있죠? 우리 그 메인보드에 보면 접지 그라운드 이 뭐 툴도 다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에 이제 마이너스 봉을 대시고요. 다이오드와 부저 모드가 같이 있는 그런 계측기로 그 모드에 갖다 놓으시고, 그거는 뭐 조그만 멀티메타 사서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놓고 그라운드에 하나 찍고요. 우리 CPU 보조 전원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한쪽은 다 그라운드예요. 한쪽은 이제 VC 전압이죠. 12V가 공급되는데, 이렇게 그라운드를 찍으면 당연히 이렇게 다 울어야 되겠죠. 그라운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한 화면에 다 안 나오죠. 한 화면에 다 안 나오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까만색 리더봉은 이제 접지에다가 갖다 대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찍으면 이렇게 다 울죠. 앞에 영상에 멀티미터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플러스에 되면 안 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라인에 됐는데도 지금 다 울어요. 다 울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쇼트가 생기겠죠. 또 뭐 저항 없이 이렇게 아예 막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울면 이건 진짜 쇼트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쇼트가 났는지는 물론 뭐 다른 부분들의 쇼트가 많이 나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이 전원부터 CPU 전원을 이제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이 모스펫 단위 분량이 잘 나요. 그리고 뭐 모스펫을 이제 컨트롤해주는 드라이브 단도 분량이 나긴 하는데, 대부분 모스펫이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CPU가 꼽혀 있잖아요. CPU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찍었거든요. 그럼 CPU를 한번 빼볼게요. CPU를 일단 빼겠습니다. 그럼 일단 CPU 쪽에 회로 구성이 안 되겠죠. 이렇게 빼게 되면. 자, 그럼 다시 그라운드에 찍고요. 자, 마이너스는 당연히 다 울겠죠, 또. CPU를 빼고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이 소켓에 손이 이렇게 닿으면 핀이 또 틀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라운드는 다 울죠? 아까처럼. 근데, 자, 플러스 라인은 조금 울다가 이제 무한 저항이 걸리죠. 자, 이렇게 되면, 쇼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CPU를 꼽으면 쇼트면 CPU 자체가 쇼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 스위칭 소자들, 거기에 이제 쇼트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보면 지금 메인보드에 이렇게 모스펫 FET라는 놈들이 있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뭐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뭐 흔히 많이 보셨던 거 요런 타입이 있고요. 이런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복잡하게 생긴 이런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한 방에 다 들어가 있죠. 이제 요거는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 됩니다. 핀맵을 보셔서 이제 쇼트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또는 지금과 같은 뭐 요런 형식, 이런 것도 모스펫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칭 수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핀이 많다고 해서 그래 복잡할 건 없어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어느 정도 요거는 이제 뭐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모스펫에 대해서는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다 나오니까 그거까지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면서는 좀 영상을 촬영하기 힘들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잡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다리가 이렇게 바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 개가 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GDS거든요. GDS. 유튜브에 모스펫 보시면 원리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게이트랑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으면 쇼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이 되겠죠. 이게 지금 핀이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뭉쳐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스가 3개가 뭉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이제 여기에 신호가 들어가겠죠.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주면 이제 이게 작동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다 붙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핀이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고, 이렇게 4개가 뭉쳐서 하나고요. 요거는 3개입니다. 3개가 하나예요. 그냥 이건 3개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붙어 있죠. 여기는 지금 안 울죠. 떨어져 있는 거죠.
일단은 게이트 라인에 이렇게 대보시면 돼요. 이게 뭐 칩마다 데이터 세트 보시면 게이트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GDS를 해서 게이트 라인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도 안 울죠? 다 안 울잖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거 다 찍어 볼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찍으면 안 울죠. 이제 CPU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안 울죠. 네, 이렇게 되면 안 울잖아요. 안 울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부분만 중심적으로 제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CPU를 다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를 장착하고 쇼트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작동이 안 되니까 컴퓨터가 CPU를 이렇게 꽂고요. 뭐 제가 설명하는 게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찍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라운드에 찍고 울죠? 이건 다 그라운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12V가 들어가는 플러스 라인인데 지금 울잖아요. 지금 그라운드하고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저항이 전혀 안 걸린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스위칭 소자를 찍어 볼게요. 자, 안 울죠? 안 울죠? 자, 저기에 저항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울면 안 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 울죠? 여기도 안 울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게이트 라인을 찾으셔서 그라운드와 붙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쇼트 부분 점검할 수. 아, 지금 울죠? 예, 울죠? 다 울죠? 자, 소스, 게이트, 드레인까지 다 울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놈도 찍어볼게요. 안 울죠? 안 울죠? 일단은 이제 CPU 주전원 쪽은 여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지금 다 울잖아요. 다 울죠? 근데 이제 얘만 나갔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이제 한조가 되어 있는 놈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MLCC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쇼트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다 울죠. 여기는 안 울죠. 그죠? 이제 CPU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로가 구성되니까 이제 쇼트 나는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모스펫 잠깐 보면 요렇게 금이 가 있는 거 보이세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게 탁 깨진 거죠. 그러니까 뭐 열 때문에 뭐 견디지를 못했든지 아니면 이제 모스펫 자체에 결함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뭐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돼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쇼트가 나면 우선은 얘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얘를 교체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시 쇼트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를 교체하려면 조금 열풍기를 활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 뭐 패턴이 일어난다든지 뭐 주변에 수자들이 뭐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패보드를 가지고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은 제가 쓰는 열풍기 온도를 450도로 세팅할 거예요. 450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바람 세기에 따라서 또 온도가 틀리고, 이 노즐을 어디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이 기판에 열을 가해지는 데미지가 틀리거든요. 다르니까 보통은 이제 230도, 240도 정도를 가하면 보통 이제 무연납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자가 그렇게 빨리 죽진 않거든요. 이런 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이제 떼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N채널 모스펫에 호환되는 얘랑 지금 똑같은 모델은 없고요. 호환되는 모델을 써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연납 같은 경우는 플럭스가 없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일단 얘만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열풍기 노즐이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콘덴서들. 얘들이 열에는 요즘엔 좀 강하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언박지로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되고요. 주변에 보면 이제 이거 방향을 조금 이제 다르게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 방향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크게 데미지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도 조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하셔서 제거를 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전부 다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사출된 부분이 열에 약한 부분이 많으면 언박지로 다 감싸든지 아니면 이제 캡톤 테이프로 열 처리를 열 이격을 다 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 들어놓는다다가 뭐 소켓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적당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하부 히터가 있는 게 좋아요. 하부 히터가 있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하부를 한 70에서 80도 정도 이게 열 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깔아놨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열을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열풍기가 가동됐을 때 하부 히터가 어느 정도 기판에 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솔더링 할 때 굉장히 편해요. 뭐 여름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왜냐면 인두기도 갖다 대는 순간 이 기판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뺏어가 버린다고. 뺏어가면 이제 유연납은 대부분 녹는데 무연납 같은 경우 굉장히 안 녹아요. 납땜 자체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면에 이제 열을 조금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 실내 온도를 좀 높게 해주시면 좋은데, 장비마다 다 이제 실내 온도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노즐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 특정 온도를 가리켜 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특정 온도는 가리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기준은 얘 칩 나비 녹는 기판에 이제 나비 녹는 온도까지 230도 뭐 40도 정도 가해줘야 되겠죠. 220에서 230도 40도 이렇게 가해 이제 열이 전달이 돼야지만 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열이 조금 이제 50도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으니까 또 일단 위쪽에서 열풍기를 너무 오래 대시면 기판이 손상되니까 적당히 예의를 좀 시키면서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뗄 때 바람을 너무 또 세게 하면 주변 소자들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적당한 열로 해서 이렇게 하면 떨어 나오죠. 떼고는 이제 대수시면 바로 열풍기를 노즐을 딴 데로 옮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기판에 데미지가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뗐어요. 얘를 떼냈습니다. 떼냈죠.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면 여기는 보이죠, 바로 여기 하나로 다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열이 좀 나는 놈이기 때문에 이 열 효율에 따라서 이게 모스펫이 비싸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항이 적으면서 열이 적게 나면 모스펫들이 다 비쌉니다. 이게 그런 이제 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이제 메인보드에 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모스펫들이 비싸기 때문에 메인보드 값도 올라가고 이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원부가 이제 강하게 되어 있는 보드들이 조금 많이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들이 다 비싼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게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소스고 이게 드레인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얘가 불량이니까 뒤에 깨져 있었죠. 그럼 바로 여기서 테스트를 해도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얘랑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잖아. 맞죠? 얘는 확실히 불량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떼냈기 때문에 기판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울면 안 되겠죠. 기판에서 측정을 하면, 자, 그라운드에 갖다 대고요. 마이너스 보면 그라운드에 갖다 대고 게이트에 대면 안 울죠. 이제 안 우는 거야. 이제 뭐 이거는 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게이트에 됐을 때 안 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다른 소자들이 또 문제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얘만 제가 봤을 때는 불량일 수도 있고요. 다른 주변에 콘덴사라든지 이런 놈들이 불량이 났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일단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용의자고, 얘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불량이 계속 나 있었죠.
얘를 호환 소자로 일단 교체를 하고, 뭐 쇼트 증상이 없으면 이제 잠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해서 뭐 다른 또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다른 쪽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전압하고 그 다음에 전류 흐름 양이 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놈들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좋은 놈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얘랑 똑같은 놈이 없으니까 얘로 일단 붙일게요. 여기 유연납을 묻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무연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페이스트만 좀 발라서 다시 솔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찍으면 안 울죠. 이렇게 안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기능 소자 테스트라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서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계측기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로는 불량 유무를 정확히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확인하고 다시 실장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부품들이 몇 가지가 불량이 나기 시작하면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관상 뭐 파손된 게 보이거나 이러면은 좀 쉬울 수 있는데, 뭐 기판에 회로가 쇼트 안 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저항유라든지 뭐 컨덴사들 사라보다 더 작은 놈들이 불량이 나면 그거 찾기가 굉장히 노가다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붙일 때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핀셋으로 잠시 잡아서 나비 녹을 때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자, 너무 꾹 누르면 여기 나비 튀어나오죠. 자, 어느 정도 녹으면 이렇게 얘가 물어요. 이렇게 물죠. 이렇게만 해도 납땜이 된대요. 자, 지금 붙었습니다. 다 붙었죠. 뭐 인두기로 살짝 더 납을 덧대줘도 되는데 지금은 다 붙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를 하고요. 지금 좀 해야 되겠죠. 자, CPU는 빼면 아까 당연히 안 울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일단 세척 전에 전원을 잠깐 인가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정상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쪽 메모리 쪽도 한쪽이 문제가 있긴 해요. 이게 회로 구성상 그런 건지는 또 의심을 또 해봐야 되겠죠. 얘도 지금 울고 있어요. 얘도 일단 떼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얘는 좀 뗄 때 풍량을 조금 낮게 해야 돼요. 주변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가 콘덴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이런 애들은 은박지로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열 데미지가 너무 많이 전달되면 녹아버리겠죠. 얘는 떼내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회로 구성상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상이죠. 안 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떼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얘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척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나서 세척을 조금 하면 되겠죠. 우선은,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크리스탈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또 먼저 보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얘는 크리스탈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파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오실로스코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실로도 뭐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싼데 저는 그렇게 비싼 모델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수리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에 오실로스코프 그라운드를 물려주시고요. 자, 여기 한번 떼볼게요. 파형 나오는 곳에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파형이 나옵니다. 파형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빼면 파형이 죽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모스 클리어가 되겠죠. 우리 칩셋에 시모스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클리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집어넣으면,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게 또 요것도 이제 메인보드 모델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배터리 라인이 정상 작동이 안 되면 크리스탈이 정상으로 작동 안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탈에 공급되는 전원 라인 쪽 찍어보고 배터리 전압이 이제 뭐 3V 이상 나와야 되겠죠.
3V에서 나와줘야 되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여기에 전원 공급되는 라인 쪽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셔야 돼요. 수원전지가 방전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크리스탈이 발진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동일 모델도 동일 증상 다른 불량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다 정답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보도비라든지 회로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어떤 특정 이제 신호 라인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체크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수리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보드를 옮겨서 잠깐 부팅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 또 잡아봐야 되겠죠. 자, 아직 여기 세척은 안 된 상태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쇼트 증상이 없어 보이고 큰 문제 없으면 될 것 같네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쇼트가 나거나 또 안 켜지거나 하면 또 머리 아파집니다. 머리 아파지고 조금 이제 이게 바로 켜져 버리네. 산업용 보드라서 전원만 들어가면 바로 켜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워 전원을 켰어요. 근데 부점이 났죠. 제가 봤을 때는 쇼트가 났으면 아예 이게 작동이 안 됐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잡힌 것 같죠. 저 소리는 제가 봤을 때 메모리가 할당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로 하나 꽂아 볼게요. 우선 전원 켜볼게요. 네, 전원 넣자마자 바로 돌아가네요. 이거는 이제 뭐 시모스 안에 뭐 세팅을 기본으로 해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화면 들어왔죠?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정상으로 지금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얘는 뭐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아예 안 켜진 것 때문에 접수가 됐죠. 이거는 이제 제가 윈도우를 들어가서 다른 이제 기타 메인보드의 주 기능들이 정상 작동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거 CPU 전원부터 쇼트가 나면 간단하게 이제 인두기라든지 열풍기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비만 되어 있으면 수리하시는 분들, 수리를 지금 처음 해보시려는 분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 하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제가 완전히 전문가면 체계적으로 딱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도 뭐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로 수리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하다 보면 하나씩 좀 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자꾸 접해야 됩니다. 패보드를 가지고 부품을 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기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되거든요.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좀 많이 오셔서 쇼트난 부분들 찾는 거, 전원부터 쇼트난 거 찾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또 이제 요즘 보드들은 또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모스펫도 이제 완전 통합형으로 이제 멀티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잘 찾아서 걔가 쇼트가 났을 때 증상 이런 거를 다 확인하셔서 이제 수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닌 부분도 있고 잘못 설명한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